이제 시장이 진짜 개화하는 국면에 진입을 했구나, 한 연평균 한 20% 정도 시장 성장률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범용성이 크다,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도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다. 네.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뒤처져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 최우수 리포트로 선정된 리포트를 작성하신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작성하신 리포트였죠. 네, 로봇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신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가 저희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베스트 리포트에서 상반기 최우수 리포트로 선정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저한테 과분하고 영광인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로봇 산업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 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로봇 종목들이 보통 뭐 한 두세 배 이상씩 오른 종목들도 꽤 있고.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를 거 아니에요. 왜 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 4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뭔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 수단으로서 로봇에 대한 이제 활용이 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로봇의 기술 발전입니다. 예전부터 사실 로봇 산업이 있었던 것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좀 발전하면서 과거 로봇 기술 대비해서는 이제 나름 좀 쓸만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다양하게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 과거에는 이제 로봇 전문 기업들이 이 로봇 사업을 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시장이 진짜 개화하는 국면에 진입을 했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면서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제 노동 인구 감소, 근데 이런 게 사실 큰 요소일 거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선진국들 중심,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이제 국가들 중심이긴 하지만, 비단 이제 한국에만 한정된 문제들은 아니고, 뭐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제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뭐 해외 이민자들도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뭐 IRA라든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 지어지는 것 대비해서 뭔가 일할 사람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노동력 부족을 좀 이제 직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 산업도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공장에서 쓰는 뭐 조립 라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로봇들이 알아서 막 자동차 조립해주고 이런 것도 로봇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로봇들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뭐 이번에 주목하신 거를 보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그 섹터에 또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협동 로봇이라는 게 뭔지가 궁금해요. 사실 협동 로봇이라는 그 명확한 정의 자체가 되게 없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한 가지의 이제 종류로 보실 수가 있고, 특히 무엇을 저희가 이제 협동 로봇으로 보는가 하면은 안전성에 대한 규정들을 충족하고 있는 걸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형이나 아니면 용도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용 로봇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제 로봇 팔이고, 공장에서
어떤 걸 용접해주고 뭐 들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중심으로 하는 로봇이기는 한데, 사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 통해서 안전성을 크게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뛰어나니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이랑 근거리에서 협업이 가능해서 이제 협동 로봇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이제 확보가 되었다 보니까 기존의 로봇들처럼 주변에 펜스나 이런 것들 설치가 필요 없으니 공장에서도 차지하는 공간 크기도 되게 적고, 그리고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 도입 비용도 저렴하다. 보급 확장성이 좀 큰 로봇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산업 용도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치킨 튀기는 치킨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피 내려주는 커피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서비스 영역까지도 그 활용 범위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로봇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산업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B2C 용도로도 확산이 되면 성장성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 규모나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건 좀 어느 정도예요? 현재 예상되는 시장 규모 자체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한 7만 대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2년에는 한 43만 대 정도까지 좀 시장이 커져갈 것이다. 한 연평균 한 20% 정도 시장 성장률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먼 미래에선 저는 그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협동 로봇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범용성이 크다. 저희가 뭐 산업용 로봇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로봇8이기 때문에 로봇8로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이런 것도 한 종류인가요?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저희가 뭐 서비스 로봇에서 F&B 로봇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서빙 로봇에다가 저희 협동 로봇 8이 같이 붙어서 이런 이제 음식물들을 내려주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자동화할 가능성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가정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로봇 청소기 쓰듯이 가정에서도 요리해주는 로봇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CES라고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전시회에서 로봇에 대한 컨셉들을 다수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공개됐었던 게 바로 가사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또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팔이 필요한 거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팔들은 다 협동 로봇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협동 로봇 안에서도 밸류 체인들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부품 만드는 회사도 네, 있을 거고, 네. 뭐 통신이라든지 뭐 AI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주로 어디가 관련이 돼 있어요? 일단은 사실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품 쪽이 가장 좀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협동 로봇에는 모터라든지 아니면 센서, 그리고 감속기라고 하는 뭐 핵심 부품, 뭐 제어기 등등등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이 조금 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좀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품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품이냐, 모터랑 결합이 돼서 쓰이는 기계적인 부품입니다. 이 모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전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돌리는 힘 자체는 약하다라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뭔가를 들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 필요한데, 모터 자체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모터의 힘을 좀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으로서 감속기를 이제 반드시 저희가 같이 결합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글로벌 경쟁력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만 보면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한 뭐 2, 3년 정도 이제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들도 많고, 아직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한 회사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유일하게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가 해외 쪽에서도 유의미한 이제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봤을 때는 좀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이제 해외 진출 시도를 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이제 로봇 스타트업들, 국내 로봇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충분히 미래를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이 협동 로봇이나 이제 로봇
분야에서 좀 유명한 기업들이 어디? 일단 협동로봇 쪽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라고 이제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2015년에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덴마크의 협동로봇 회사를 100% 인수를 했었고 그 유니버셜 로봇이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일본의 화나 이런 회사들도 협동로봇 하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도 굉장히 잘하던 회사였고 또 부품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감속기 잘하는 업체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또 일본 회사가 있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받는 편인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PSR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PR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PSR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배에서 6배 정도를 이제 부여를 받고 있고 꽤 높게 받고 있네요. 네, 꽤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더 이제 고성장하고 아니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40배까지도 부여를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높게 받고 있다. PSR 40배면 거의 예전 전성기 테슬라 수준. 네, 맞습니다. 인데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감도 크고 고성장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뭐 네, 네, 맞습니다. 한국만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도 다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기업 투자도 좋은데 보통은 우리나라 기업 투자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친숙하니까 지금 뭐 주목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PSR 기준으로 5배, 6배다 글로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 로봇 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6배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레벨에서는 조금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유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봐야 될 거고 어떤 분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협동로봇, 물류로봇, 부품 이렇게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또 글로벌 경기 자체가 불확실하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실적에 대한 성장들이 좀 나오기 어렵지만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는 그런 기업들의 캐펙스 사이클도 좀 돌아오면서 이 로봇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이 나오는 분야가 어딘가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분야다.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커버하시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기는 지금도 조금 주목할 만하다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제가 사실 따로 이제 목표 주가를 내면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긴 한데 그 외에는 아직 제가 커버리지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제 현재도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 로봇 종합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이야 매출에서 한 80-90% 정도가 협동 로봇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협동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개 형태의 로봇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서빙 로봇도 공개를 할 예정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물류 로봇 쪽 AMR도 공개를 할 예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물류 로봇과 저희 협동 로봇이 결합이 돼서 이동형 매니퓰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의료용 로봇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도 이건 한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다. 네. 아까 말씀하신 로봇계 이제 이런 영상들도 많이 공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과거에 휴머노이드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 휴보를 개발을 했었고 그 휴보가 뭐 세계 대회에서 1등도 하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그걸 더 선도해서 가고 있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아직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뒤쳐져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과거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다수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 일단은 현재로서의 좀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좀 다양하게 사업 분야로 좀 뻗어 나가고 있는 점들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연구개발비가 많이 나오면서 적자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이제 사업에 포커스를 하면서 협동 로봇으로 좀 매출도 일으키고 이익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로봇 아이템들을 추가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이 사업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백덤블링하는 로봇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작년 로봇 전시회에서도 이제 관련된 로봇들을 공개를 하셨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거의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인데 그동안에 저희 휴보랑 다른 점은 휴보는 모터를 썼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유압 구동 방식이어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똑같고 이 유압이랑 모터의 차이점은 좀 더 유압이 파워가 세다. 그래서 이제 뛰고 맥덤블링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것 같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걸 좀 약간 목표로 삼고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삼성이 투자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오른 측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의 투자 혹은 인수가 기대될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은 없지만은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약간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저희 뭐 삼성전자만 로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네이버, 두산 등등등등 국내 대기업들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이제 모두가 로봇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투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입에 달도록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장기 투자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성장 기업들을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미래 가치들을 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030년 정도까지의 실적 추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길게 봐야 된다. 이게 뭐 1년, 2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 로봇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산업이고 이제 막 그 초입에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사실 5년, 10년 뒤를 좀 내다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나 로봇 테마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팁을 사실 이게 결국은 저희가 로봇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믿을 구석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사실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앞으로도 뭔가 계속해서 유의미한 경쟁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그 판단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자체적인 연구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자체적인 기술력들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가가 아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결국 로봇 시장이라는 게 신뢰에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크고요. 결국은 이제 너네가 어디에다가 로봇을 납품했는가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어떤 곳에 어떻게 팔았는지를 트래킹 해보시는 것도 좀 유의미한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모시고 로봇 산업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